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직무, 보안 엔지니어링. 이번 시간에는 보안인증 심사 과정과 부적합 사항을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보안인증 사후관리 방법을 살펴보고 정보자산 지킴이 보안맨과 함께 보안인증 부적합사항 조치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보안 엔지니어링, 보안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보안인증 현장 심사 시 심사원의 인터뷰 질의, 현장 실사 활동에 대응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안인증 규격 대비 결함 사항에 대해 접수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 취득 후 보안인증 요건에 따라 인증 체계를 운영,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보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안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볼 정보 보안 지킴이 아나운서 박다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보안 인증 심사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대범 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보안 인증 심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강사님, 이 인증 심사 기관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인증심사 관련 법률적 근거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법률이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증심사 역시 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이었군요. 다른 법 조항도 있나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법률적 근거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이고요. 그 내용으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인증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인증심사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정보보호관리 과정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보보호대책이라는 내용도 포함하고요. 신청기관, 그 다음에 인증심사원, 그다음 최초심사라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률적 근거들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인증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안 인증심사 계획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를 좀 보겠는데요. 인증심사 개요 내용입니다. 신청기관명이 있고요. 심사 유형, 그다음 심사 일정, 그다음 심사팀 구성, 심사장 위치 등이 심사 개요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 인증기관은 심사 계약 체결 후에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팀을 구성하게끔 요청할 수 있고요. 인증심사팀은 구성 시에 심사팀장을 인증심사기관의 소속 심사원 이상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신청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위해서 컨설팅에 참여한 인증심사원 또는 신청기관의 소속 직원은 인증심사팀의 구성원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보안 인증 심사를 받기 전에 인증 심사에서 주로 어떤 점들이 지적되는지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매년 인증심사에서 도출된 주요 결함 사례들을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결함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는데요. 보안 시스템 운영과 정보자산, 식별 관련 결함도가 비교적 많이 지적되었고, 네트워크 접근이나 인터넷 접속, 취약점 점검 등 그러한 내용들이 그 뒤를 많이 이어서 지적되었습니다. 암호 정책 수립이나 위험 식별, 그다음에 평가 접근 권한 검토, 그다음 로그 기록 또는 보존에 관한 결함들도 그 뒤를 이어 지적되었습니다. 오답 노트로 공부를 하듯이 이렇게 주요 결함 사례들을 분석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 인증 심사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인증 심사를 신청하면 인증 심사 기관으로부터 심사 계획을 통보받게 되는데요.
우선 통보받은 심사 계획을 숙지해야 됩니다. 심사 계획으로는 신청기관은 인증심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심사 계획서를 사전 숙지하고 심사 계획과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요. 인증심사 일정은 인증심사 범위와 유형에 따라서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증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인증심사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인증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게 되면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제 인증심사 대응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데, 인증심사 대응 조직은 인증심사 관련 담당자가 업무 영역 또는 업무별로 인터뷰 또는 현장 실사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를 찾아서 지정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연락처도 배포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인증 관련된 서류들은 정보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 신청서와 거기에 따른 명세서, 그다음에 범위정의서, 정보통신 설비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그다음에 수립 운영 방법 및 절차, 그다음에 관련 주요 문서 목록, 그리고 국내외 품질경영 체제 인증서 취득 명세서, 정보관리 체계 구축 운영 증빙 자료 등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심사팀에서 현장 심사를 나오지는 않나요? 네, 심사원 찾아와서 인터뷰 질의를 하고 현장 실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신청기관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조직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 현황을 준비해야 되고요. 정보관리체계 실무 조직 현황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한 인증 범위와 업무 조직 현황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관리체계 수립과 목적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심사 영역별 인터뷰 및 현장 심사에 응해야 됩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 현황 명세서에 따른 심사원 인터뷰 그리고 현장 실사에 대응해야 됩니다. 네, 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안인증 심사받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증심사에서 도출된 주요 결함 사항으로는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보안 시스템 운영, 정보자산 식별, 네트워크 접근, 인터넷 접속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인증 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결함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결함 사항들이 발견되나요? 네, 우선 키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 운영 안내서에서 볼 수 있는 현장 심사에서 주로 발견되는 결함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인증 결함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부분에서 안전한 패스워드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결함 사항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 운영에서 정기적인 룰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키사 정보보호 관리체제 인증제도 운영 안내서를 확인해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겠네요. 강사님, 보안인증 부적합 사항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인증심사 기관에서 부적합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고시 전문 등을 살펴보면은 여기 안에 이제 인증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인증기관은 그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같은 사항을 뭐 이렇게 포함하도록 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 인증위원회에서는 최초 심사와 사후 심사, 그 밖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련해서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인증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위원회는 5인 이상 또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되고요. 위원은 정보보호 전문가, 정보 시스템 감리사, 기술사,
대학 교수 등 정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인터넷진흥원과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인증위원회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증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침이 정해져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문에 인증위원회 운영 방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르면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인증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의결,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발견한 결함 사항을 기관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게 되나요? 네,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서 보안 인증 규격 대비 결함 사항에 대한 접수를 하게 됩니다. 현장 심사에서 도출된 인증심사 통제 항목 대비 결함에 대한 신청기관 확인자의 서명을 결함 내역에 대해서 서명하게 하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네, 접수된 결함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진행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기관은 현장 심사 과정에서 노출된 물리적인 보호대책 미이행 사항, 그다음에 담당자 면담 사항, 관련 시스템 확인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노출된 관리적이고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보안 조치 내용들을 모두 조치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보안 조치에 대한 수행을 통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보안 조치 요청서를 받은 후에 일정 기간 30일에서 최대 90일 내에 보안 조치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함에 대해서 이행 조치 및 조치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들은 결함 내역서에 모두 기술한 다음에 완료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함 조치 내역서를 작성하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조치 내역서와 보안조치 완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정조치 확인 절차에 따라서 인증기관에서 결함 조치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출 문서들을 재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보안조치 완료 확인서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조치 기간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보안조치에 대한 연장 공문과 함께 보안조치 예약서를 제출하면 보안조치 내용을 다시 한번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안인증 부적합 사항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보안맨도 보안인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만나볼까요? 보안맨, 오늘은 왜 그렇게 심각한가요? 아, 보안인증 심사에서 결함이 발견됐군요. 이걸 어쩌죠, 보안맨? 위기입니다. 하지만 보안맨,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결함 내용을 살펴보는 보안맨. 정책의 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군요. 그래서 담당자 생성, 변경, 삭제 이력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부적합 처리가 되었네요.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누락시킨 모양이군요. 이런. 그래도 인증기관으로 보안조치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보안조치를 완료하면 되니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정책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 변경을 마무리한 우리의 보안맨. 보안조치 완료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됐군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죠? 보안맨, 벽에 무언가를 걸고 있는데요? 자세히 가볼까요? 아! 보안 인증서군요. 결함이 발견된 위기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인증서를 받았네요. 훌륭합니다. 보안을 위해 늘 열심히 뛰어다녔던 우리의 보안맨. 인증서가 보안맨에게는 상장과 같은 기분이 들겠네요. 우리의 보안맨, 오늘도 미션 완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 심사에서 도출된 결함 사례로는 기업 스스로 정한 사용자 패스워드 내부 정책을 미준수하고 있거나 패스워드 정책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화된 정책 변경 절차가 없거나 정기적인 정책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결함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강사님, 먼저 인증 사후 관리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들부터 알아볼까요? 네, 사후심사, 갱신심사, 인증서의 관리 역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사후심사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받고 난 후에 매년 사후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갱신심사라는 것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서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입니다. 인증서 발급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대한 관련 고시에 기술이 되어 있고요. 제23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제출받은 때는 인증 신청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취득한 뒤에 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업체의 주소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증서 관리,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대한 관한 고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인증서를 관리해야 되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의 분실 등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추가 발급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인증서를 취득한 자가 주소나 업체명, 인증서가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보안인증의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안인증의 사후 관리에 관한 방법은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SMS 인증기준 세부 점검 항목에 보면은 보안인증 요건에 따라서 인증 체계를 운영, 유지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점검 항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관련 법정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신성을 유지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조직이 준수해야 되는 법령의 관련 조항, 세부사항 내용을 파악하고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관련 법규의 재개정 현황을 최소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조직의 위치나 영향을 분석한 다음에 조직의 정책과 절차에 바로 반영하고 법규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조직이 준수해야 할 법규가 존재할 경우에 법정 요구사항들을 명시한 문서, 해당 법규 준거성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최신 법규 사항에 반영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범위 내에서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될 활동을 문서화하고 그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조직 내의 정책이나 지침, 절차 등 규정화되어 있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운영 활동들을 식별하고 그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 주기, 수행 주체 등을 정의한 다음에 그 문서를 관리하고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정보보호 관리 체계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활동의 수행 주기를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화하고 최신성 여부를 역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네, 역시 최신 법적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운영 현황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 영역에 대한 주기적인 위험 식별 그리고 평가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년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 식별과 평가를 수행하고 기적용된 정보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및 개인 정보 관련 법정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위험을 식별해야 되고요. 관리적, 그다음에 운영적, 물리적 위험을 정보보호관리체계 통제 항목에 적용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통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위험으로 식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위험은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 내의 정보 시스템,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보호 시스템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취약점 점검으로는 점검 툴 사용, 체크리스트 사용, 침투 시험 등 이러한 것들을 수행해서 발견된 취약점을 위험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별된 위험이 실제 조직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위험도를 산정한 다음에 이 위험도를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식별된 위험과 각 위험도를 검토하고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 수준을 정한 다음에 이를 초과하는 위험을 또 식별합니다. 위험을 수용 가능한 기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선정하고 그 보호 대책의 구현 우선순위와 일정, 담당 부서, 담당자를 지정한 다음에 예산을 포함시켜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정보보호 대책 이행계획에 따라서 보호 대책을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구현된 정보보호 대책을 실제 운영하고 실행할 부서의 담당자를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이 내용을 전체에 교육을 시킵니다. 자체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인증사항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조직은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정해진 정책과 법정 요구사항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연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감사 기준과 범위, 그리고 주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내부 감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치를 완료해야 되고 그에 대한 경영진과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도 정의해 놓아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강사님, 아까 법적으로 정해진 사후 심사라는 것도 있던데 사후 심사는 왜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사후 심사는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후 심사의 신청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인증이 갱신될 경우를 포함한 그러한 인증까지 매년 사후 관리를 위해서 인증기관에서 사후 심사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범위 내에서 환경 변화 현황에 따른 사후 인증 신청서에 그 추가 내용들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조직 구성원의 환경 변화가 있는지, 정책이나 지침 개정 현황이 있는지, 주요 자산 변경 현황이 있는지, 시스템 개발 환경 변화가 있는지, 네트워크 구성 변경 사항이 있는지, 사무실이나 전산실 등의 물리적인 이전이 있었는지, 그다음 신규 용역이나 유용역 해지 등의 인적 내용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인해서 이제 사후 심사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최초 심사 대응 방식과 동일합니다. 인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 되겠죠? 그러면 이어서 갱신 심사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안 인증 갱신을 위해서 갱신 심사 신청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 인증기관의 갱신 심사에 대한 신청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범위 내에 환경변화 현황에 대한 갱신 인증서 신청서에 신청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갱신 심사 대응과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사후 심사 대응과 동일한 내용이고 그에 따른 절차는 갱신 심사 대응의 절차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안인증 사후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후심사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난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하며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가리킵니다. 인증기관은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